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입니다. 사실 건설의 경우에는요, 올 상반기 동안에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뭐 부동산 시장이 어떻는지, 최근에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서 이 분양 시장도 많이 침체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연말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소외주들도 다시 보자라고 하면서 건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기대가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눈여겨봐도 괜찮을지 총회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뭐 건설이 사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많이 안 좋았어요. 투심도 굉장히 안 좋았고 지금 뭐 건설주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도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 5개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작년 대비했을 때 4에서 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모습인데 실제로 관련 종목들, 뭐 대형주들 체크하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 누워 있습니다. 계속 누워 있고 주주분들은 답답하죠. 지금 이제 고점에서 지금 한 번도 거의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52주 최고가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넘은 적이 없고 대부분 우하향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금리 인하가 일단 가장 먼저 체크해볼 부분인데 한국은행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차가 적용이 되면서 서서히 시장에도 반영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건설주들 다시 한번 활기가 돌릴 것이다. 지금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워낙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 중에 하나 바로 건설입니다.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도 원가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원가율이 한 8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지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원가율이 90% 내지 95%까지 지금 증가한 상황이고 자 그렇게 되면은 앞전에 기존의 수주를 따왔던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올해 실적이 안 좋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데 포커스를 두고 있죠. GS 같은 경우는 친환경 쪽에도 신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뭐 원전 쪽 그리고 송전선로 이런 이제 수주도 최근에 달성을 했는데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기업들도 캐즘 현상 때문에 각자 도생하는 상황인데 건설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각자 도생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 안에서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올해 목표 수주 잔고가 있습니다. 건설사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목표 수주 잔고를 달성하지 못하면은 내년, 내후년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수주잔고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지금 수주잔고 목표치 어느 정도 달성을 했는지 이런 내용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수주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인지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건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은 약간 아직까지 내가 건설 믿어봐도 될까 의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종목으로 압축이 될지도 전해드릴게요. 두 분의 선택 보시죠. GS건설과 현대건설입니다. 여기는 사명에 건설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건설주입니다. GS건설, 현대건설, 뭐 양대산맥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먼저 GS건설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목소리가 혹시 좀 깔았나요? 저는 오늘 처음 듣는 목소리. 저도 처음 듣는 목소리라. 그렇죠. 네. 저는 그냥 평상시 목소리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갑자기 피디님 목소리 자꾸 깐다고. 그래서 은은형 우리 저기 유튜브에 은은형님, 금사윤님, 네. 라라라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제가 목소리를 깔고 있는 건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뭐 GS건설부터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GS건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금리 인하 그러면은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다가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다 좋을 것이다. 금리 인하 뭐 이자를 싸게 해준다는 거니까 나쁠 것이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GS건설 같은 경우는 뭐 건축이라든가 플랜트, 인프라 사업 등을 이렇게 총 6개 사업본부로 구성이 돼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꾸준히 또 실적도 보면은 그러니까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가장 제가 또 중요시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적 분석상 보게 되면은 네. 메이저 수급이 지금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은 한번 우리가 만약에 뭐 금리 인하 수혜로 해서 뭐 건설줄 하나 편입해놔야겠다. 그렇다면 GS건설이 가장 맞지 않을까.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뭐 예전에 뭐 한 1년, 2년 전만 하더라도 49,000원, 5만 원짜리 종목이 지금 2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많이 저렴하다. 그다음에 좋은 종목이 어떻게 돼 있다? 좋은 종목이 저렴한 시세에 있다. 이러면은 뭐 굳이 못할 게 우리가 포트에 못 담을 이유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업황, 기대감, 실적 다 좋은데 차트까지 좋다? 그러면 못 살 이유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GS건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박자 아니 5박자까지 맞는 GS건설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개인적으로 자이라는 브랜드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저 아파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원래 약간 이런 캐릭터세요? 네. 아, 그렇습니까? 잘 안 받아주시네요. 네, 조심하십시오. 네. 저도 가끔 가다가 우리 율 매니저 때문에 빵 터져가지고 네. 카메라 밖에서 이렇게 튕겨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현대건설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요? 뭐 일단 확실히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누워 있는 거 아니면은 쳐다도 안 봐요. 확실하게 누워 있다. 앞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 일단 수주잔고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3분기 기점으로 봤을 때 수주잔고가 22조 2,500억 정도 지금 확인이 됐는데 올해 목표 수주잔고 같은 경우는 29조입니다. 29조인데 지금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1조 원 규모의 송전선로 수주를 했고 그리고 신반포 2차 재건축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치에는 달성한 데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충분히 달성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주요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훼손되거나 달성하지 못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형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가 안 좋고 원가율이 상승하니까 각자 도생의 길로 나섰다. 그러면서 현대건설은 원전하고 송전선로 사업에 좀 포커스를 뒀었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불가리아 원전 20조 원 규모입니다. 여기서 설계 수주를 따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우디아라비아 1조 원대 송전선로 수주도 따냈는데 이 송전선로 그다음에 원전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테마 중에 하나고 이 두 가지 사업 분야 같은 경우는 북미와 유럽 그리고 중동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수주 기대감도 남아있는 기업이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올해는 물론 안 좋습니다. 안 좋지만은 2020년부터 외형 성장을 계속 이어오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수주 잔고를 그래도 목표치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업황이 개선되고 원가율이 개선된다고 하면은 호실적 전망도 더해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확실히 누워있을 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들이 다 좋다고 하고 이미 주가가 움직였을 때 그때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현재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현대건설이다. 주주분들은 누워있는 거 싫어하실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인지 저희 시크릿 주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GS건설 종목 토론방 먼저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여러 의견들 올라와 있습니다. 리포트, 턴어라운드 시작, 강도는 변경 가능하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해외 수주 실적이 특히나 눈에 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0% 넘는 성장 보여줬다고 하고요. 또 일기 신도시 재건축 들어간다는데 저렴할 때 미리 담습니다라고도 남겨주셨네요. 지난주 선거지구가 발표됐죠. 여기에 대한 기대가 묻어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의견도 함께 들어보시죠. 시총 반이 넘는 규모의 수주 공시에도 오르지 않는 주식이 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현재 시총 1조 7천억 원인데요. 최근 1조 원대 수주 소식이 들려왔지만 상승폭이 아쉽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금리 인하 수혜주로 외인과 기관들이 점 찍은 듯 계속 사는데 라고도 남겨주셨습니다. 외국인 11월 들어서 4거래일 빼고는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고 기관도 9거래일 연속 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자세한 이야기도 한 가지 들어보시죠. 자회사 매각이 꼭 호재일까? 파르나스 호텔도 매각하고 나니까 돈 잘 벌던데 GS 이니마도 후회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 남아 있습니다. 자회사인 GS 이니마 작년부터 매각을 공식화하고 있는데요. 신사업 부문에서도 현재 매출 38%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잠시 뒤 만나보시죠. 그럼 다음 종목 토론방 현대건설 입장해 보겠습니다. 역시 여러 의견들 올라와 있습니다. 양심상 호재가 나왔으면 좀 오르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도시정비 사업만 6조 원 규모였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 아쉬워요라고 남겨주셨고요. 리포트 점점 뚜렷해지는 성장성의 주목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국내외로 신규 착공 건수도 늘어가고 있다는 소식 들려왔네요. 다른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외인들 빠지면서 기관 연기금 유입 좋고요. 조만간 쏠 듯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외인들은 4일 연속 빠지는 흐름 보여줬지만 기관과 연기금 5거래일 연속 사들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불가리아 코젤로두이 원전 설계 계약 11월 초에 이 소식이 들려왔죠. 15년 만에 해외 수주 소식 들려오기도 했네요. 자세한 이야기도 한 가지 들어보시죠. MSCI 퇴출 후 장기 하락은 피할 수가 없다. 처음으로 거래량 터진 게 11월 25일인데 그게 퇴출된 날이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과연 남겨주신 것처럼 회복에 1년은 봐야 할지 그 전에 반등 보여줄 수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주주분들의 생각 그리고 궁금증 듣고 와봤습니다. 전 그 말이 가장 눈에 띄네요. 시총 반이 넘는 규모의 수주 공시에도 오르지 않는 주식이 있다? 그게 GS건설이다? 주주분들의 불만이 많은데 GS건설, 이 호재를 언제쯤 주가에 다 녹여낼까요?
네, 좀 조만간 좀 녹여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최근에 지금 주가 자체만 본다고 해도 일단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도 있고요. 지금 밑에 이제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GS건설 자회사, GS이니마 매각 시 주가 영향은 이런 질문인데요. 자, 뭐 좋습니다. 뭐 나쁘지 않고요. GS이니마 해수 담수화 처리하는 기업인데 자회사인데요. 요번에 그 지금 아랍에미리트 국영 기업입니다. 국영 에너지 기업입니다. 타카라는 데가 아마 지금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타카라는 기업이 지금 뭐 시총 자체만 놓고 보면 한 120조, 130조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지금 GS이니마를 뭐 지금 통매각이라든가 아니면 소수 지분만 매각한다든가 지금 주관사를 골드만삭스를 세워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안 되면 더 악재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GS건설과 여러 가지 그 타카라는 기업과 같이 여러 가지 협업 사업 할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올해 안 팔리면은 매각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더 악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S건설 자체만 놓고 본다면 흐름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자,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던 이유가 여기가 지금 단계적인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점을 지금 넘어섰고요. 그 고점을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지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는 여기가 이제 확실하게 저점이 되겠구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 GS건설이 나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흐름만 본다면 또 5만 원짜리가 지금 2만 원까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다. 자, 좋은 기업이 저렴한 시세에 있을 때 모아가자라는 제 또 기본 원칙 중에 또 잘 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그리고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면은요. 네. 24,000원입니다. 24,000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거래량이 한번 터졌던 자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캔들도 많이 모여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24,000원에서는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고점에서 물린 분들이 있다면 지금 조금 어느 정도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는 지금 요 저점 라인들 지켜졌던 라인 있죠. 여기가 16,000원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00원은 손절 라인으로 지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00원의 목표 주가,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현대건설인데 차트 분석을 하기 전에 MSCI 지수에서 이제 편출이 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유출되면 차트상 무너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지 가격적인 전략까지 들어볼까요? 뭐 적당히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그럴 리스크도 있겠지만은 패시브 자금이 유출해야 되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려가 있지만은 워낙에 지금 바닥권에 있습니다. 27,800원 보이실 텐데 우리가 보통 8월 5일 블랙먼데이라고 하잖아요. 블랙먼데이가 오히려 단기 고점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주잔고 지금 잘 쌓아가고 있고 원전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황 개선 기대감만 더해진다고 하면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3,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목표 주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3,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